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 마인드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녹음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부자 마인드 11강은 경매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경매는 보석이다라고 하면서 경매 실체를 종합 정리하는 시간이 아마 2015년 8월에 마지막 녹음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 금년에 새롭게 시작한 홈페이지에 이런 어떤 도서를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을 이제 풀 버전으로 공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마인드 강의 책이 300페이지짜리죠. 그 다음에 경매 성공 사례를 모아놓은 경매 성공 비법을 까발려 주마. 요것도 한 2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한 MP4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올리려면 엄청난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시간 중에 쪼개서 해야 되려면 열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솔직한 말로 홈페이지가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다음에 바쁜 일들이 많아서 이제 딜레이를 해놨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모아서 어찌됐든 이 역사는 제가 늙기 전에 한번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정리된 것을 새롭게 단장하는 홈페이지. 지금 홈페이지만 거의 2년 동안에 하나 만들었는데 또다시 한 6개월간에 또는 한 5, 6개월간이죠. 긴 어떤 홈페이지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홈페이지 작업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번에는 옥션 사이트, 즉 검색 사이트를 넣을 것이고 거기에 다양한 기능 등을 추가해서 경매 공부하시는 우리 협회 회원님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사이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때 올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자료를 제가 열심히 한번 또 찍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잠깐만요. 왜 이게 떴지? 자, 이게 갑자기 원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자, 오늘 할 것은요. 첫 번째로는 3강이죠. 드디어 3강.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면 경매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또 올바른지도 모릅니다. 통상 경매 공부하면은 그냥 물건 먼저 뒤지기 시작합니다. 물건 검색 먼저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검색을 하면서 마음이 좀 불안하면 어디서 권리분석 강의를 좀 듣기 시작하죠. 근데 권리분석을 강의를 들어도 또다시 물건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심신산골에 빠져있는 느낌? 깊고 깊은 곳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장비가 부실하죠. 장비가 부실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도 다 있고 지도도 다 있고 지도, 내비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정부 사이트, 전화번호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전화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는 세상 경매 투자하기가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투자하는 환경은 좋은데 이 경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경매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스스로 자문을 해 보십시오. 경매 공부를 옆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경매 공부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어려워. 안 돼.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요게 경매 공부 방법인가요? 그 아니죠. 오늘 기분 어때? 그랬더니 어제 빵 먹은 얘기 해대고 엊그제 영화 본 얘기 해대는 것처럼 그런 걸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질문은 하고 전혀 관계없는 방식으로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경매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이란 게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올바르다는 건 뭔가요? 누군가 가보지도 않는 길인데 어떤 길을 올바르고 어떤 길을 틀린 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올바른 것이고 결과가 안 나오면 틀린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즉석에서 검증이 되어야만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과연 올바른 길을 찾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경매의 매력을 깨닫고 경매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경매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경매의 매력을 깨닫고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직전 단계가 경매 실체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직전 단계에 경매 실체 강의가 있습니다. 이 경매 실체 강의는 부자 마인드 11강까지 존재하고 여러분들은 우선은 2015년 8월 17일인가 이때 강의를 이제 뒤져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이후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 검색 사이트가 열리면 검색 사이트에는 전부 다 풀 버전으로 여기다가 다 이렇게 모아놓을 계획입니다. 그때 또 들으셔도 되겠지만 너무 늦죠? 괴롭지만은 2015년 8월 거부터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매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공부를 해볼까를 먼저 고민해 보죠. 무엇을 공부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간단한 상식이죠. 하다못해 운동을 해도 그렇죠. 수영 같은 걸 배워도 또는 하다못해 미술학원을 가도 음악학원을 가도 당연하게 지금 배우는 선생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를 가르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는 수준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겁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될 것인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운전도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지도 나오는데요. 그죠? 경매 공부의 목적은 돈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하지만 돈하고 관계없는 길로 찾아가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 돈하고 관계없는 길을 잘 찾습니다. 아무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판을 튕겨봐도 마이너스밖에 보이지도 않는 길인데도 자기 눈에는 플러스로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제대로 된 플러스만 본다면 왜 사업이 망하겠습니까? 자영업자 아시죠? 자영업자가 성공 확률이 5% 이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야, 성공 확률이 5%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자영업을 시작하느냐?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맞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이자 주고 있다가 집 망한다? 라는 얘기나 그렇죠. 대출을 하다가 이자가 오르면은 집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은근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대출을 해서 경매를 당하고 망하는 사람의 확률이 5%일까요? 그 이상일까요?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모든 가게 중에 몇 퍼센트는 경매를 당한다. 맞죠? 몇 퍼센트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영업자가 문 안 닫고 성공하고 버틸 확률이 5% 미만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경매를 당할 확률과 자영업에서 성공할 확률, 즉 그 대출에다가 경매를 당할 확률은 10%라고 보시죠. 10%. 그런데 자영업을 하다가 망할 확률 95%.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대출을 하다가 경매당할 확률이 10%하고 자영업을 하다가 망할 확률이 95%라면 상식적으로는 대출을 안 받는다면 자영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즉 뭐냐면
만약에 대출이 무서워서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영업은 95%가 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해야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일 먼저 직장을 나와서 손쉽게 시작하는 게 뭡니까? 자영업이고 요식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의 망할 확률이 95%인데도 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경매 투자를 하면은 경매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볼 확률은 한 5% 미만 있죠. 아무리 미련한 권리 분석 못하는 사람들, 시세조사 잘못한 사람들, 판매한 시기를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 전월세를 잘못 내는 법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기타 그런 사람들이 경매 투자에서 손실을 볼 확률이 5%라면 차라리 자영업을 안 해야지 경매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그죠? 망할 확률이 95%인 자영업은 엄청나게 용기 내서 잘하면서 망할 확률이 5% 미만인 경매 투자는 겁이 나서 못한다. 이런 모순되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경매의 목적은 돈이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처음에 그 방향을 잡은 겁니다. 자, 이제 올바른 경매 공부법을 배워봅시다. 그 전에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경매 공부는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연코 돈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외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매 공부를 합니다. 예외 없이. 그렇다면 이제 막 경매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경매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은 여러분은 경매 투자로 여태 얼마나 보셨습니까?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내 집 하나 없고 재산 증식도 못했다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이것도 맞죠? 한두 번 정도 하다가 다른 데 투자했다는 둥,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다는 둥.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속았다는 둥. 그냥 펀드에 투자했는데 등등등 별의별 얘기가 나옵니다. 경매 공부를 하는 여러 곳을 다녀본 사람들이 있더군요. 공부를 하기 전에 자세한 시장 조사는 필수입니다만 그렇다고 일평생 시장 조사만 하고 다닐 수도 없겠습니다. 제가 직원을 수도 없이 써봤습니다. 그런데 극소수 직원을 빼고는 대다수 직원은 경매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면서 흐지부지 삽니다. 요거는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100년이 더 흘러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천지. 앞으로 이제 실업난이 더 가중될 거고 그러면 실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평생 직업으로 돈 좀 잘 벌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같습니다만은 그걸 할 자격은 있냐? 그러면 자격도 없고 그럼 노력할래? 그럼 노력도 안 합니다. 통상 그러죠. 어떤 남자가 그러죠. 야, 여자가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이런 여자를 좋아해. 그러면 여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여자가 너를 좋아하겠냐?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또는 여자가 돈도 많이 벌고 여자한테 되게 자상도 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절대 다른 여자한테 눈도 안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남자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런 남자가 너 같은 애를 좋아하겠냐? 라고 얘기한 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직장을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기를 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경매를 선택하는데 그러면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한테 돈 주겠냐? 이런 생각하고 똑같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은 무지하게 밝힙니다. 이상한 어떤 모순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럴까를 고민하던 제가 느낀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경매 투자의 목적은 돈이고 공부하는 목적도 돈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점잔 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경매 공부를 해서 지식을 자랑하거나 뽐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돈 때문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국사 공부를 하는 것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경매라는 것은요. 돈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오로지 돈이 아니면
굳이 시간 들여서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돈이 아니면 시간 내서 공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을 안 벌 것 같으면 공부 같은데 하면서 시간 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 시간에 좋은데 놀러 다니시면서 시간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공부를 한번 이렇게 하려고 칼을 뺐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다고 흥, 저런다고 흥, 뭐 이런다고 포기, 저런다고 포기. 돈 벌기 싫으면은 그건 자유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 깊이 물어봐서 내가 정말 돈 벌고 싶은가? 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런다고 그만두고 저런다고 그만두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말해서 경매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돈을 벌어서 부자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왕에 했다면, 경매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부자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현실 어떻습니까? 경매 공부를 한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부자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적죠? 그죠? 부자 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옛날에는 10억이었지만 요즘엔 30억. 안보로 30억은 넘어야 그래도 부자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시작해서 이제 한 3, 4억 벌었다. 5, 6억 벌었다. 아직 부자 아닌 거예요. 하지만 부자들 기미는 보이는 거죠, 기미. 그죠? 지금 우리 그 소금쟁이 중에 많은 PT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성공한 사례들 제가 이제 6, 7개월 만에 한 두세 건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봤는데,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벌면, 노후에는 반드시 부자 소리를 듣습니다. 다만, 꾸준하게 그렇게 투자를 지속하려면 중간에 엄청난 험난한 어떤 역경들이 밀려오죠. 특히 자본의 한계가 첫째 밀려오죠. 그래서 외부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에 이렇게 임해야 된다. 하나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생각 하지 마라. 이거 제가 숱하게 얘기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즉, 생각이 잘못되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경매로 돈을 벌려면 우선 생각이 간단하게 말해서 팔아서 돈 벌고 요거 가장 저급한 방식이고요. 잘 되지도 않습니다. 외부에서 직업에서 열심히 돈을 벌으셔서 열심히 고도의 기술을 닦아서 그 기술로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된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을 하십시오. 근데 반복을 하면 좋은데 반복을 못하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죠? 자기한테 있다. 반복을 못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 자, 보세요. 공부. 그죠? 공부를 많이 해서 기술이 닦이죠? 높이 올라갑니다. 물론 기술이 공부한다고 닦이진 않죠. 당연히 투자를 해서 경험치를 쌓고 경험치를 쌓아서 기술이 올라가는 거죠. 누구는 미련해서 10번 투자해서 경험을 하나 얻지만 누구는 또 똑똑한 사람은 한 번 투자해서 10개의 경험을 얻기도 합니다. 이거는 머리랑 관련돼 있다. 제가 여러분의 머리의 수준이 1번인지 2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공부를 해서 경험치를 쌓아서 기술이 업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식이다. 뭐 요것도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 뭐 그거는 뭐 돈하고는 인연 없는 중생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공부를 해서 투자 경험을 쌓아서 기술이 업이 되니까 이 공식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공부하다가 아이고 힘들어하고 손 놔버리는 인간들도 있을 거고 아이고 힘들어. 그 다음 투자하다가 요러다가 명도하는 사람한테 멱살 한번 잡히고 욕 한번 먹어서 안 되고 유치권 조사하는 사람이 야 유치권 조사하는데 야 빨리 안 꺼져? 그러면서 겁 좀 줬다고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험을 하나를 샀는데 전월세를 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도중에 와이프가 아주 훌륭한 와이프들이 많아요 요즘에 훌륭한 와이프가 야 이런 식으로 돈을 놓으면은 제각제각 돈이 튀어나와야지 무슨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래서 부동산 하면 안 된다니까 라고 시비를 거는 경험을 통해서
어그러지면 그 사람의 기술은 또 업이 안 된다. 그렇죠. 자, 기술을 닦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기술을 닦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의 기술이 닦이는 과정, 풀 코스죠. 풀 코스를 수행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랬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한 번의 기술을 닦는 거, 한 번의 투자 과정을 겪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또 반복하면 부자가 된다. 자, 반복해야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복해야. 그러면 한 번의 풀코스를 반복하면 풀코스도 힘든데 반복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복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이 가는 도중에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의 직접적 환경, 개인 환경도 바뀌죠. 개인의 어떤 돈주머니도 바뀌고 직업도 바뀌고 늙음도 바뀌고 그렇고 그 다음에 외적 환경, 외부의 경제적 환경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 외적 환경에는 가족의 반대가 있다. 신기하죠. 돈 벌려고 경매하는데 가정이 반대한다. 그러면서 여자는 돈 벌어오라고 하면서 경매는 반대해요. 그럼 남자는 그러면 사이에 서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라고 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을 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경매는 돈 벌려고 시작한 게임인데 가장 가까운 데서 돈을 왜 못 벌어오냐고 안달복달 하는 여자가 반대를 합니다. 또는 여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남자가 그걸 잡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잡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돈 안 되는 경매 따위를 뭐하러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경매에서 망할 확률은 5%도 안 되는데 자영업에서 망할 확률은 95%인데 자영업을 하라고 차라리 그러죠. 차라리 장사를 하지 그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성공 확률이 5%도 안 되고 경매로는 정말로 애진간하면은 돈 얼마라도 월세라도 버텐데 근데 경매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러면 망하고 저러면 망하고 이렇게 해서 망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경매에서 망한 사람을 줄로 한번 세워보십시오. 몇 명이나 쓰는가. 어떤 사례인가 한번 들어보겠죠. 그죠? 그러면 장사해서 망할 확률은 줄 서면 서울역 광화문에서 부산까지도 줄을 설 겁니다. 그거는 그런 것도 확인시켜 드려야 되나요? 그거 아니죠. 경매보다는 장사해서 망할 확률이 수두룩 천지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 반복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배웠던 최근에 스파레주 6박 7일에서 배웠던 기술들 있죠.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리 분석력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반복하세요. 투자 반복하세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시세조사 기법 배우셨을 거예요. 자, 반복하세요. 하루에 2군데씩 전화하라고 저는 분명히 과제를 내줬는데 2군데씩 지금 전화 중이신가요? 모두들? 아닐 것이다. 제가 장담하건대 아닐 것이다. 반복하지 않지만 나는 잘 돼야 되는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지. 그죠?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반복을 하고 있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목적은 돈을 잊지 마십시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바로 목적은 바로 돈. 목적은 바로 돈. 잊지 마십시오. 돈 좋아하는 사람만이 경매 공부를 해도 성공하고 경매에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썼네요. 자, 그러면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하기 전에 우선은 정하라. 오늘은 우선 정하세요. 경매 공부 목적이 뭐라고요? 정답이 뭐라고요? 정답은 돈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정답은 돈이다. 돈 벌려고 이 짓 한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챕터 남의 황당한 영웅담은 그만 읽어라. 황당한 영웅담이 되게 많았어요. 자, 이제는 그만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물어보더군요. 경매라는 게 전성기를 지난 것 같으냐. 예, 경매는 이미 전성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성기를.
그래서 경매 계통에서 경매 교육으로 우뚝 설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황당한 영담은 이제 그만 읽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경매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형 서점에 가서 얼마를 벌었다는 식의 책을 사봅니다. 자, 이런 책들이 사실은 이제 한물 같죠? 유행이 이제 지났어요. 유형이란다. 유행이 한물 같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유행은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만은, 후반기, 지금은 거의 경매의 중반기를 지나서 후반기 쪽으로 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대부분 지금 보편화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할 때랑은 너무너무 다른 환경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 등에서 대박이니 인생 역정이니 평생 돈 없이 살 수 있는 길이니 등의 문구를 보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경매는 돈을 법니다. 반드시 벌어요. 하지만 누구나에게 대박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누구나에게 대박이라고 협회가 강조한 적 있나요? 경매는 대박이지. 경매라는 아주 훌륭한 상품이죠. 그죠? 경매라는 것은 망치랑 같다. 망치랑 같죠?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경매는 대박이다. 요건 맞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 대박 좀 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수준하고 맞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경매가 대박이라는 것은 경매는 망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죠. 망치다. 또는 제가 그랬죠. 경매는 명검이다 그랬죠. 자, 명검이에요. 전쟁터에서 나를 살려줄 명검입니다. 경매는. 망치죠. 망치로 못을 하죠.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습니다. 망치로. 그럼 못은 박는데 자기가 손에가 힘이 없고 눈이 또 사시여서 집중이 좀 안 돼. 때리는 법을 몰라. 망치도 잘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목수죠. 목수가 잘 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망치로 못을 쉽게 박지만은 어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망치로 못을 박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삐뚤어지거나 못이 덜 박히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경매는 망치지만 망치는 못을 박지만 누구나 그 망치로 못을 박는 거가 아니고 힘과 집중을 있는 목수 같은 사람이 망치를 잘 쓰죠. 경매는 대박이지만은 경매를 잘 쓰려면은 힘과 집중과 노력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술이 센 사람이 대박을 보는 것이다. 경매는 명검이지만은 어찌죠? 명검은 전쟁터에서 쓰죠. 상대를 죽이는 데 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기법, 검법을 모르고 팔다리에 힘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걸 휘두를 용기가 없으면 명검은 그냥 작대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매는 대박인 건 맞습니다만 누구나는 아니고 노력이 필요하고 망치는 못을 박습니다만 누구나 잘 박는 건 아니고 명검도 전쟁터에서 굉장히 자기 목숨을 살려주지만 검법과 힘과 용기가 없으면 명검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자기한테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늘 하는 것입니다. 자, 일성인의 말에 남의 집 외양간에 소를 세지 말라는 말이 있다. 자기 집의 외양간에 소는 한 마리도 없는데 남의 집의 외양간 소를 세면 못합니까? 예. 그래서 항상 그러죠. 자기는 되게 가난해요.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친구는 뭐고 내 친구의 친구가 뭐고 내 옆집에 누구 김씨 아저씨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자랑을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자기의 주변 남의 자랑을 하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약간 허언증이 있죠.
자기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컴플렉스가 많았다 보니까 남 얘기를 그렇게 잘합니다. 남 얘기를 엄청나게 하죠. 주로 이런 부류가 이제 40대 중후반부터 이제 등장하죠. 통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별 볼 일 없이 늙어가는 노인이 되면 될수록 남 얘기를 그렇게 잘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 집 외양간에 소는 한 마리도 없는데 남의 집 소를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통상의 여러분들이 읽는 책에서의 그 몇 억 벌었다는 성공담은요. 근거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슬쩍 훑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벌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그런 식이면은 이왕이면 100억 벌었다 하지 말고 1000억 벌었다 하지 그러십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출판사하고 관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판사의 어떤 행위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9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예로 1회계년도 안에 두 채를 팔고 한 채 매입하면 매매사업자로 간주된다. 요거 1회계년도라는 것은 1년이죠. 1회계년도 안에 두 채를 팔고 한 채를 매입한다. 자, 그 말이니까 한 채를 사고 두 채는 팔 수 없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기존의 과거에서부터 사왔다는 거죠. 사왔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한 채를 샀는데 어떻게 두 채를 팝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기존에부터 꾸준히 사온 사람 입장이라면 그 사람이 한 회계년도 안에 두 채를 팔고 한 채를 매입 정도 하면 매매사업자로 봐버린다. 이거 중요한 기준이죠. 매매사업자로 본다. 매매사업자. 그래서 이 매매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어떤 국세청의 어떤 제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에게 묻기를 개인 투자를 할까요? 매매사업을 낼까요? 이런 소리를 가끔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매매사업자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자주 묻는 그 Q&A에서 FAQ에 속하죠. FAQ에 속한다. 요거까지 하시고 이게 파일이 길어지면은 또 이렇게 그 파일 용량이 너무 커져서 업로드가 잘 안 되거든요. 자, 오늘은 49페이지까지 해서 부자마인드 12강 올바른 경매공법을 하라라는 거에 첫 번째 챕터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